안녕하세요. 6월 6일 현충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블랙 시비가 있는 날이라서 또 이따가 나가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최대한 짧게 방송을 진행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신중동 투표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문이 하나입니다. 문이 하나이기 때문에 일로 투표를 한 사람과 투표를 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. 그러면 이제 관내와 관외를 합치게 되면 한 3.7초 정도에 마다 사람이 들어갔다 나갔다를 또 해야 되는 거고, 여기 투표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. 사람이 들어갔다 나갔다를 또 해야 되고.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일렬로 또 줄을 세워놨다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이 많은 장비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리소스가 필요하죠. 사람에 대한 인풋이 들어와 줘야지 이 장비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. 인풋이 없으면 이거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인풋이 없으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안으로 계속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. 계속. 그리고 장비도 이렇게 투표소를 꾸며놓는 곳을 사전투표소가 이런 식의 사전투표가 있는지는 지금 좀 궁금하기는 해요. 이런 데가 있었는지 한번 좀 찾아봐 주시면 좋겠는데, 참 이 CCTV도 없고 또 전부 다 이런 관련자 증언에 대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현실인 거죠. 사전투표소에 대한 CCTV를 중앙선관위에서 일률적으로 신문지로 가리라고 지침이 내려갔다는 거잖아요. 왜 그런 짓을 했나 좀 의심이 되기는 합니다. 아무튼 간에 이 투표소가 작동이 되게 되려면 이 기표소 안에는 사람들이 거의 빼곡히 있어야 되는 거고, 여기서 이제 뭐 인쇄지를 발급받은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나가면 여기서 이제 바로 또 한쪽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는 들어가야 되는 건데, 들어가는 중간에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, 또 아니면 여기서 동선이 멈추기 꼬이기 때문에 다시 또 복잡해집니다. 그럼 또 사람이 또 다시 들어와요. 이렇게 좀 질서 정연한 모습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. 이 안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, 근데 이게 18,000명이 투표를 하려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또 이렇게 제보를 해주신 분이 계세요. 일단은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 인천공항 사전투표인데요. 이제 5구 대선 때 모습입니다. 코로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을 수가 있었어요.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줄 서 있는 거예요. 이렇게. 진행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한 이만큼이 15명 정도로 샜거든요. 그러면 이 안에 한 100명 정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. 100명 정도. 그러면 이 100명 정도가 끝까지 했을 때 한 1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, 이 100명 정도가 90번 정도를 계속해서 밀어줘야지 이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. 이 안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받아가지고 인풋이 이만큼 들어와 줘야 된다는 겁니다. 인풋이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중동의 사전투표소를 보면 이 사람들이 저 인풋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뛰어다녀야 된다는 거예요. 뛰어다녀야 된다. 이렇게 해서는 저 인풋을 채워줄 수가 없다. 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저 안에. 이 사람들이 계속 뛰어서 인풋을 채워줘야 된다는 겁니다. 계속해서. 이렇게 이제 하늘 쳐다보고 있을 그런 상황이 못 돼요. 투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한 3.7초마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동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. 계속해서. 이 밑에도 끊이지 않고 뭔가 인풋이 계속 있어야 되고, 이 정도로 이 계단을 오른다고 하면 이거 안 된다라고 봐야 돼요. 이게 이런 정신 상태로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. 투표를 내가 오늘 하러 왔으면 3.7초마다 뛰어서 이 안에 들어가겠다, 그런 마음으로 지금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.
참 웃지 못할 상황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선관위 말을 믿어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? 뭐 시연은 해보겠지. 시연은 해보면 좋겠어요. 시연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, 참 어디에도 증거가 없고 어디에도 저렇게 15대, 8대를 설치를 했다라는 내용도 없는데, 투표를 했던 사람들은 뭐 7대, 5대에서 6대, 그리고 또 많게는 7대까지 있었다. 그러니까 뭐 첫째 날 조금 사람이 늘어서 아니면 토요일 날 사람이 더 올 거라는 생각에 뭐 한 대 정도 더 늘렸을 수는 있죠. 증언은 그렇게 나오는데 해명은 몇 배가 뻥튀기가 된 거예요. 해명은 거의 3.3배 정도가 뻥튀기를 해서 지금 해명이 나오고 있고, 참관인들의 증언은 다르다는 거거든요. 참 아이러니합니다. 아이러니해요. 그래서 이게 궁금하긴 합니다. 이게 가능한 일인지 한번 좀 이 안에 CCTV라도 확인을 하면 좋은데, 어떻게 CCTV까지 전부 다 이렇게 막아놓을 수가 있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이런 한두 가지가 아닌 궁금한 점에 대해서 선관위에서는 명쾌하게 해명을 좀 하거나, 아니면 시연을 하거나, 아니면 선거인 명부를 공개를 하거나, 이렇게 좀 명쾌하게 해주면 이게 전부 다 깔끔한데 선거인 명부도 없다, 거기에다가 CCTV도 없다, 투표는 했다, 저렇게 많은 장비들이 들어갔다 라는 건데 참 궁금하긴 합니다. 근데 한 가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, 혹시 이 개표 사무원이 몇 명이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. 2018년도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, 그러니까 투표 사무원의 이름을 3일 전에 명시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, 2018년 4월 6일 날 개정을 하면서 그 명시가 바뀌었어요. 그래서 3일 전에 이 투표 사무원을 명시를 안 해도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참관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,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찾을 수가 있는가 궁금하긴 한데, 저 안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를 계산을 하면 전체 투표사 수를 어떻게 보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. 저 장비가 전부 다 운영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. 이 안에 있는 장비들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투표 사무원이 23명이 필요합니다. 23명이 가장 기본인 거고요. 거기에다가 뭐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. 여기다 용지를 갖다 주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, 또 투표 참관인도 여기서 투표를 제대로 하는지도 봐야 되고, 또 참관인들이 몇 명이 와서 봉인도 해야 되고요. 또 사무관도 있어야 되고, 기본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야 될 사람 또 안내도 해줘야 되고, 또 열도 체크해야 되고, 장갑도 나눠줘야 되고, 또 줄도 세워줘야 되고, 관리를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할 텐데, 그 사람들의 명단과 숫자를 알면은 이 장비를 전부 다 운용할 수 있는가를 어떻게 보면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장비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안 쉬고 계속 12시간 동안 계속 돌렸는가, 아니면 한 6시간마다 한 번씩 교대를 해줬는가, 그러면 사람들이 2배가 되거든요. 근데 12시간씩 이 3점 몇 초마다 투표되는 그 과정에서 그 인원을 갖다가 전부 다 쉬지 않고 계속 돌릴 수는 없어요.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52시간 제도가 무엇입니까? 인권을 가지고 일을 하자는 건데 12시간 동안 사람들을 그냥 이 책상에 앉아서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뺑뺑이를 돌립니까?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궁금하다는 거죠. 일단은 오늘 또 투표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